네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오늘의 주제는 렉처 투어 편입니다. 바로 이렇게 들어가나요? 네. 아니 저번 편에 우리 그 정보 오류 있었잖아요. 네네네. 역시 좀 가보고 떠들어야 되는데 안 가보고 떠들었더니 그 뉴욕 아니라고 그랬는데 뉴욕이었습니다. 스티븐 코언 공연. 그래서 정보를 올려놨죠, 저희가. 네, 그거 먼저 정정하고 싶었어요. 네. 다음부터 조사를 좀 꼼꼼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자, 오늘 주제는 렉처 투어죠. 이거 사실 되게 고급 정보인데 마술사들에게 어떤 직업적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공연 아니면 강연이라고 생각하는데 렉처 투어는 또 다른 어떤 마켓이거든요. 저도 그 투어를 많이 갔다 왔었고 저번 실수를 빌미로 제가 아는 정보 안에 제가 경험한 정보 안에서 렉처 투어를 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. 그러면 렉처 투어는 뭘까요, 민호 씨? 말 그대로 강의를 하는 거죠. 해외를 가서 내가 알고 있는 마술을 사람들에게 강의를 해주는 투어? 그렇죠. 설명이 좀 어렵죠. 왜냐면 마술을 제외하고 나서는 이런 개념이 많지 않았으니까. 저도 컨벤션을 준비할 때 이제 정확히는 대회를 준비한 거죠. 컴피티션을 준비한 건데 대회를 막상 나가서 상을 타고 나서 뭘 할 수 있는지를 잘 몰랐어요, 제가. 그리고 나서 이제 대회 상을 타고 나면 컨벤션에 초청을 받게 되잖아요. 그리고 나서 이제 마술사들과 대화를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좀 알게 된 것 같아요. 이런 식이죠. 넌 렉처 투어는 안 해? 약간 이런 느낌. 그러면 제가 렉처는 렉처, 강연이고 투어는 여행이고 이게 뭐지? 약간 이랬던 것 같아요. 그런 부분들에서 되게 무지했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처음 시작할 당시에는 한국에서 렉처 투어를 진행을 하고 있지 않았었어요. 뭐 지금도 많지는 않지만 해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뭐 스페인이나 미국 마술사들은 렉처 투어를 본업으로 하는 마술사들 되게 많거든요. 공연을 본업으로 하기보다 렉처 투어만으로 일을 하는 분들도 계신데 아마 이 유튜브 보시고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쪽으로 또 꿈을 또 가지고 이걸 직업으로 또 삼아도 좋지 않을까? 굉장히 알짜배기 정보입니다. 우선 제 타임라인대로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릴까 해요. 제가 어떻게 해서 렉처 투어를 가게 됐는지를 먼저 설명드리고 그다음 렉처 투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좀 설명드릴게요. 제가 처음 렉처 투어를 가게 된 건 대만이었습니다. 2012년도였나?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처음 컨벤션을 가서 수상을 하고 대만에서 렉처 투어를 처음 초청을 받았어요. 그때는 대만에서 이제 매년 렉처를 한 명을 꼭 부르는 그런 문화? 그러니까 컨텐츠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마침 섭외가 됐었던 거죠. 근데 저는 좀 운이 좋았던 게 보통 이제 대회를 준비할 때는 액트를 집중해서 준비를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회를 준비하기 전에 원래 강연을 오래 했었잖아요. 그래서 원래 컨텐츠가 좀 많았고 대회트가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는 좀 약점 같은 느낌이었죠. 그래서 할 수 있는 컨텐츠가 많았기 때문에 좀 준비가 좀 되어 있었던 편이에요. 그때 이제 다른 아시아 마술사들이 좀 왔었어요. 좀 궁금하니까. 근데 그때 빵 하고 터진 거죠, 뭔가. 그러니까 저도 몰랐고 그쪽들도 몰랐는데 이런 게 있었어? 왜냐면 당시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스테이지를 렉처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거든요. 거의 없었고 지금도 많지는 않아요. 그때는 그런 부분들이 좀 센세이션하게 좀 받아들여진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본이랑 이제 이런 몇 군데에서 동시 섭외가 들어왔죠. 이제 일본, 뭐 싱가포르, 인도네시아 그때 아시아 투어를 먼저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. 이건 아무래도 교육방송이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공연을 했던 수익보다 렉처 투어를 처음 한 번 간 수익이 훨씬 컸던 거예요. 정말 3-4배 이상으로. 그래서 저는 좀 놀랐죠. 이런 마켓이 있었구나. 왜냐면 공연은 한 번이지만 렉처 투어는 이제 여러 군데를 간단 말이죠. 한 나라를 가게 되면. 그리고 그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 오로지 그들이 소모하는 모든 어떤 티켓 비용이 저한테 이제 물려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더 큰 수익이 될 수 있었죠. 그래서 대만을 먼저 가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을 가게 됐고 그때 이제 입소문이 나면서 뭐 다른 아시아 지역 싱가포르, 인도네시아, 중국 그 다음에 미국도 투어를 돌았어요. 뭐 여러 가지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. 렉처 투어 인생이 시작되었고 하나하나 좀 특성하고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. 조금 설명이 중구난방인데 편집자가 잘 하지 않을까요? 궁금한 건데 렉처 투어를 가면 사람들이 많이 들었나요? 많이 들었냐고요? 네, 인원이 많이 이제 신청을 해서 듣는 편이었는데. 네. 왜냐면은 렉처 투어의 이점에 대한 렉처 투어 이점을 좀 설명해 드리자면 컨벤션은 그 시즌에 굉장히 많은 마술사를 보게 되잖아요. 근데 렉처 투어는 완전 비수기 때 하거든요. 컨벤션이 아닌 시기 주최자 입장에서도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. 왜냐면 컨벤션에서 비용을 많이 쓰게 되니까 그렇지 않은 좀 관객들 아니면 마술사들이 조금 여유가 있을 때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아무 일정이 없으니까 해외 마술사가 오면 당연히 많은 인이 올 수밖에 없죠. 그리고 더 좋은 게 투어를 하게 되면은 저희 같은 경우로 예를 들면 서울만 딱 오는 게 아니라 뭐 대구, 뭐 부산 이런 거를 제가 다 직접 간단 말이죠. 그러니까 우리 앞에 해외 마술사가 왔네? 약간 이런 느낌이니까 당연히 가보게 되는 거죠. 가성비도 높죠. 왜냐면 내가 직접 멀리 가서 배우지 않더라도 바로 앞에서 배우니까
한 5,600명 왔었던 것 같아요. 오. 맨 처음에는. 보통 한번 가게 되면 지금하고는 물론 좀 다 상황이 다르지만 일본 갔을 때도 거의 한 800에서 1000명 정도 만났던 것 같아요. 오. 그리고 이 지점이 좀 다른데 한국에 비해 다른 나라가 인구가 더 많잖아요. 그리고 지역이 많으니까. 중국 같은 경우는 24곳 정도를 방문했었거든요. 아, 투어로 도시만. 네. 24곳 돌아왔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. 몇 주간 돌았어요? 한 달? 한 달 안에? 한 달? 쉬는 날 없이 매일 가서. 비행기 맨날 타고 이동해서. 비행기 타고 기차 타고 버스 타고 2번을 그렇게 했었는데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아요. 와,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중국 투어 때는 이대로 가다 죽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일본은 적절하게 뭐 3군데, 뭐 5군데 이렇게 윗지역, 중간 지역, 좀 아랫지역 이렇게 갔었던 것 같아요. 투어를 돌긴 하잖아요. 힘들지 않았어요? 이렇게까지 하면은? 너무 힘들어요. 너무 힘들어요. 왜냐면 사실 저희 직업이 좀 꿀직업인 게 컨벤션 쪽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마술 공연을 길게 하지 않잖아요. 사실 갈라쇼는 네. 뭐 끽해야 7분에서 10분이죠. 정말 어떤 분들 아주 특수한 경우 2개를 한다고 생각해봐요. 13분밖에 일을 하지 않는데 그런 거 치고 굉장히 큰 비용을 받는단 말이죠. 좋은 직업이죠. 근데 렉처 투어 같은 경우는 제 기준으로 평균 렉처는 3시간, 워크샵을 3시간 한단 말이죠. 그러니까 하루에 6시간을 오로지 저에 집중된 컨디션으로 계속 이제 강연을 한단 말이죠. 그리고 나서 다음날 또 6시간, 다음날 또 6시간. 그러니까 사실 저한테 6시간이 긴 시간은 아닌데 그렇게 타지에서 영어를 써가면서 긴장된 상태로 6시간은 저한테 너무 힘들죠. 언어적인 것도 있었겠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렉처 투어를 하시려면 또 필수적으로 준비하셔야 되는 게 무조건 영어로 강의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. 아주 가끔 통역을 한국어에서 그 언어로 하실 수 있는 경우도 있긴 한데 굉장히 드물기도 하고 잘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통역은 어디든 있거든요. 근데 그건 영어에서 그 국가 언어로 바뀌는 거지 내 한국어에서 바로 영어로 어디 나라로 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. 정리를 좀 해볼까요? 좀 중구난방으로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계기는 그랬고 처음에는 저는 대만을 시작으로 이제 일본으로 갔고 일본을 가서 아시아 투어를 가고 그 다음 미국, 유럽을 이렇게 투어를 했습니다. 그렇게 한 게 한 예를 들어 3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나서 보니까 다음 시즌이 또 오는 거예요.